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섹터들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로봇 테마가 되겠습니다. 로봇 테마는요, 제가 내년까지 주도 테마로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초대형 재료가 노출되기 임박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쪽인데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아니면 1월 달에는 크게 시세를 한번 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 테마만은 우리가 꼭 챙겨보자 라고 정리를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왔죠. 자, 쿠팡이 혁신 시즌2 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무려 5조 원을 쏟아붓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쿠팡은 대구에 3,200억을 투자를 해서요, 축구장 46개 넓이의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투자를 하면서 쿠팡 월드를 가속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쿠팡으로서도 중요한 일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버의 지금 네이버 쇼핑 쪽의 매출들을 쿠팡이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류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대구 풀필먼트 센터에서 쿠팡의 비밀기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 3,20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축구장 46개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로봇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제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과 같은 물류 자동화에 40억 달러 5조 4천억 원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예로 보면 여러가지 이제 물건들을 적재해 놓은 선반들이 있는데, 이 선반에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요, 작업자의 PDA 여기에 화면이 뜨면서 AGV라는 로봇이 운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작업자 앞까지 선반을 가져온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운반 로봇이 선반을 가지고 오면 블루라이트가 표시되는 물건을 집어서요, 자동 포장 설비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포장된 상품은 축구장만한 공간을 빠르게 오가는 몇 대 수백 대의 분류 로봇들 덕분에 어느 지역으로 배송될지 10분 안에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인 지게차를 비롯해서 사람처럼 눈과 지능을 갖춘 비정형 3차원 로봇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이 로봇은요, 국내 시메스라는 로봇 기업이 제작을 했습니다. 비상장 업체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로봇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박스들을 인식을 하고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3차원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스캐너 등을 장착한 거대한 인공팔 로봇은 정해지지 않은 작업 경로를 작업자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지금 신선 물류센터를 포함해서 전국 물류시설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목표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로봇 물류라는 것은 비단 쿠팡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와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혁명이 인류의 기술 진보를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로봇을 통한 하드웨어 혁명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증권사 쪽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팡 로봇 및 물류 자동화에 얼마 40억 달러 5조 원 투자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봇 하드웨어는 주로 어디서 나온다? 긱플러스사 중국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로봇들을 지금 납품을 받고요, 쿠팡은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AI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들이 어디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CJ 대한통운, 롯데홈쇼핑과 같이 물류 쪽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물류업은요, 이직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굉장히 몸이 고단하죠.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신규 채용에 따른 안정교육, 훈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오면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노사 분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봇의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래 사진 보시면은 쿠팡에서 활용 중인 중국 스타트업 긱플러스의 물류 로봇, 이렇게 생긴 로봇이 지금 쿠팡에는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메스 우리나라 업체가 만드는 로봇까지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산업 내 물류 로봇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한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권사 쪽의 평가죠. 자, 우리가 쿠팡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알바들 뭐 알바 꿀알바라든지 아니면 뭐 추노를 했다라든지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쿠팡 덕평 물류센터 작업장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바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다 보니 뭐가 생깁니까? 이런 식의 노사 분규라든지 아니면 노무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로봇 쪽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노동 인구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산업별로 노동 인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조업 쪽이죠. 그 다음에 홀세일 그리고 리테일 쪽입니다. 소매 판매 쪽인데, 소매 판매 쪽에 쇼티지가 제일 커요. 물리 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 금융 쪽은 그나마 많이 채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임금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요렇게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로봇 관련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일예로 어디냐면요, 아틀란타 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도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산업이 붕괴하면서 임금들이 많이 떨어졌겠죠. 실업률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임금이 올라가더니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임금이 이런 식으로 임금 인상률이 급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로봇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자, 미국에서 average hours wage, 미국에서 평균 시간당 임금들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승하다가 상승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는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특히 제조업, 물류 이런 쪽에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인 노동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플레 시대에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전부 다 뭘 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로봇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는데 이 이유는 무엇에 있다? 대량 생산에 따라서 로봇의 단가가 어떻게 된다? 단가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로봇 테마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무엇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1월 달에 뭐 있습니까? 매년 1월에는요 CES가 열립니다.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 IT 업체들이 모여서 어디에?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신제품도 공개를 하고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은 언제냐면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열립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 CES에서 이슈를 가지고 왔던 것들은 주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보다는 어느 쪽으로, 로봇 쪽으로 더 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올해 여러분들 테슬라 봇이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요 매년 새로운 컨셉의 로봇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발표했던 로봇의 컨셉들인데요. 첫 번째는 잼스 힙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발표를 했습니다. 2.1kg 정도의 로봇인데요. 보조 로봇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으니까 계단도 500
계단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이죠. 이런 제임스 힙스라는 웨어러블 로봇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물류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 군사용으로 쓰이고 상당히 많이 쓰일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재활이라든지 환자를 위해서 쓰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2019년에 또 뭐를 발표를 했었냐면 요겁니다. 삼성 보시라고 해서 혈압을 측정하고 119에 연락하는 이런 자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 여기에서 이제 건강을 체크해서 안 좋다라고 하면 뭐 스스로 119에 연락을 하는 이런 로봇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CES가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021년 이번에는 삼성 로봇 어벤져스가 출동을 했다. 그래서 제트봇이라든지 핸디, 스마트 싱크 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청소기 로봇이 있는데요. 이 청소기 로봇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겠지만 여기에는 뭐가 탑재가 됐다? AI가 탑재가 돼서 뭐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성봇 케어라든지 아니면 제트봇 AI 아니면 삼성봇 핸디처럼 뭔가 스스로 작동을 할 수 있는 팔까지 붙어 있고요. 여기에도 AI가 장착이 돼서 스스로 뭐 밥상을 차린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물건을 가지고 오는 이런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초에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삼성봇이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인터액션 로봇 삼성봇 I까지 이제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또 AI 아바타, 이 아바타라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요 AI 아바타 이외에 삼성봇 I라든지 아니면 삼성봇 핸디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지금 출시가 되면서 실제로 가정에 단순히 로봇 청소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을 출시를 하면서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죠? 삼성전자에서 1가정에 1로봇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로봇 테마에 있어서는 아마 2023년 불과 한 달 뒤죠. 23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삼성전자의 로봇 신제품이 발표가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로봇 테마에는 아주 큰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 테마주 중에서 삼성과 관련된 로봇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앞서서요, 아주 간략하게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가장 핫한 어플이 뭐다? 주식 어플 중에서는 단연코 강한주식연구소가 압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추천주들 연일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 흐름들만 잠깐 살펴보시면은 11월 달에 대박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11월 1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은 뭡니까? 이 종목은 바로 STX가 되겠습니다. STX 추천이 언제 나왔냐? 11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요날 추천이 돼서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 행진을 벌이면서 몇 퍼센트? 최대 111% 수익을 얻을 수 있으셨을 거고요. 다음 날 나왔던 종목 15일이죠. 이 종목은 뭐죠? 바로 강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도 역시나 상승폭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흔들지도 않고 막바로 쭉 뽑아줬죠. 최대 29% 3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24일에는 뭐 나왔습니까? YM택이 나왔죠. YM택 추천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20% 수익 아주 가볍게 나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일에는 수산중공업 나왔는데요. 수산중공업도 말씀드린 이후에 매수기에 충분히 지고 한 15% 16% 수익 나왔다라는 거죠. 이 위에도 5% 10% 난 종목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어플 중에 하나가 이 강한주식연구소고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주식성공TV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어플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식성공TV 영상을 검색을 하시고요. 제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이미 11월 달에 100% 수익도 맛보고 30%, 20%, 10% 수익들이 수두룩하게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종목 잡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테마는요, 제가 이전에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로봇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종목들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흐름들 보시면요, 오늘 지수 흐름들 어떻습니까? 지수 굉장히 좋지가 않죠. 특히나 투신과 연기금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매도하면서 지수는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수 흐름에 따라서 3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역시도 흐름들이 좋지가 않죠. 상승 이후에 전고점대 돌파 못하고요. 그리고 밀리면서 종목들이 전부 다 시퍼렇게 물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테마,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물량들, 요 물량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추가 상장인데 이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는 그냥 사라질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하락한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세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상승 추세대, 단기 추세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추세대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당연히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매도? 여기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정말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추세 종목이 되겠고요. 우리가 단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 목표가 37,000원, 38,000원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흐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봉 흐름인데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계속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바뀌고 20주선이 돌아서는 게 여기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상승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상승 추세 들어가면서 올해 내내 계속 지수는 박살났었죠. 그런데 이 박살나면서 나오는 매물들을 어디에서 소화를 했다? 2만원대에서는 완전 철벽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포는. 그리고 7월달부터 시작된 상승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요렇게 안착하고요, 쌍바닥 잡고 그 다음에 수렴한 이후에 1차 파동 나왔죠. 그리고 2차 파동, 그 다음에 요렇게 7번까지 나와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몇 번입니까? 파동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이 함께 나왔고요. 여기에서 4번 나오고 5번이 10주선, 11선에서 눌림목 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21선 전후에서 박스권 가지고 그 다음 치면 끝난다라는 게 파동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끝나야 되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다시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는 맞습니다. 저항대니까 당연히 매물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전에는 2만원대에서 철벽 수비를 했던 이 수비선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3만원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돌리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매수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가능하고요. 설령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를 타고 오른다? 지금 121선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손절은 3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2만원대에서 지금 수비 라인을 3만원으로 올려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손절가 보시고요. 우리가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추세를 한번 그어 드릴게요. 주봉에서 어떤 추세가 보이느냐? 이 추세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매수기 해주고 튀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짧게는 단타 뭐 4만원, 그 이상까지 가면 45,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세다라고 생각하시고, 로봇 테마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드시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요거죠. 에브리봇에 대해서는 제가 참 신기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브리봇이요, 로봇 청소기를 파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를 판매해서 매출이 500억까지 나오는 업체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나 이 에브리봇은 누구랑 협업을 하고 있다? 바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지금 ODM으로 로봇 청소기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자,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급하게 매집을 하고 여기에서 매도하고 나왔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바닥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집봉에 대한 기준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윗꼬리를 달고 위에 있는 물량들을 쓸어 갑니다. 쓸어 가는데 이게 빠지지 않고 저점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면 손절이 나와야 되고, 손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아래쪽으로 깨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흐름들 나오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거리랑 나오면서 완전히 손바뀜 시켰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나왔던 요 매물대, 이 매물대는 뭐 한 거예요? 손바뀜을 다 시키고 본전 청산 아니면 손절매를 전부 다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금 어디에서 121선 안착하고 있고 11선에서도 눌림목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단타로 본다면 어디까지 본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21,000원대 여기에서 여기 밀렸고 여기 밀렸고 여기 밀렸고, 요 구간에 매물들은 손바뀜을 시켜줬는데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아직 대기 타고 있겠죠.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여기까지 가는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에브리봇과 인탑스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컨셉의 로봇을 내놓고요, 그게 화제가 되고 재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추세적으로 주봉상에서 본다면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한 번 바닥 잡았고요, 두 번 잡았고 지금 21선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돌파를 하면서요,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음봉 나오면서 조정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온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만약에 로봇 테마가 세게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에브리봇이 신고가 흐름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업체고 매출, 실적이 동반이 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에브리봇도 역시나 관심권에 두고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테마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SPG 정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SPG는 뭐 만드는 업체예요? 감속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제가 기업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감속기 분야에서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서버 모터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전부 다 내재화를 시켰는데, 유일하게 지금 연구 중인 게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국내 양산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SPG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이 높여지는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대가 또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로봇 테마는 전반적으로 횡보 내지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대 이렇게 그어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매수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손절은 어디 봐야 되는 거예요? 손절은 깊게 보십시오. 여기까지 보십시오. 왜 여기를 보시냐 하면 SPG는 한번 밀리면 많이 밀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흐름들이 잘 나오기도 하는데, 워낙에 실적 흐름들 좋고요, 내년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SPG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때문에 한번 툭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빠져도 버텨보고 아니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PG는 조금 손절가를 넓게 잡으시고요. 단타 보시는 분들은 단타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이전에 나왔던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를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이전에 나왔던 이 하락의 매물대는 정리가 됐죠. 손바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매물대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19,000원대 중반에서 20,000원대까지 단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테마주 중에서 로봇 테마가 지금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간다 하면은 SPG의 상승 흐름들도 완전히 신고가를 보여줄 가능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주봉상에서 이거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완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신고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SPG, 에브리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
옵틱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